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부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기대하셨던 1부에서의 부장님이 대신 또 2부에 나와 주셨습니다. 왜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상한가 부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2부에 게스트로 모셨으니까요. 상한가를 잡는 비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 여러분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부장들에서는 상한가 부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민경철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서경의 부장들에서는 상한가 부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제도 상한가 종목 두 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았고요. 오늘도 상한가 종목 총 이틀 동안 네 개의 네 번의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부장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2부에서는 또 처음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강의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민경철 부장님과, 아니죠, 여기서 위원님이시죠.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혹은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민 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해집니다. 상한가를 하루에 2개도 많다 싶었는데 이틀 연속 4개를 잡아내셨던 거면 어떤 종목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오늘장 분석과 더불어서 오늘장에서 잡아낸 상한가 종목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상한가가 거의 일상이기 때문에 일단 노란톡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내가 상한가를 언제 잡아봤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난 잡아본 적이 없다. 네. 근데 어떻게 상한가를 하루에도 2종목씩 잡아내시느냐? 네.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상한가가 좀 일상인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으면은 네. 저처럼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을 싸게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진행을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를 진행한 결과 11월 달 상한가 6일 연속 잡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직 12월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도 남았는데 벌써 상한가 6종목을 잡으면서 사실 지난달에도 상한가 6종목 이번 달에도 상한가만 6번을 좀 잡아낸 상한가 부장 민경철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상한가 부서가 정말 상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잡아가지고 이게 팀으로 승격되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로봇 부서가 이제 팀으로 승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경제 이 상한가 부서도 정말 상한가 많이 잡아서 우리 팀으로 승격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어떤 종목들을 상한가 잡아냈는가에 대한 리뷰를 먼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난 강세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로봇 관련주 딱 한 종목을 제가 종가 배팅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종가 배팅으로 우리 진행해 드린 종목의 이름은 SPC 스탬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먼저 SPC 스탬스의 우리 차트 리뷰를 매수 타점에 대한 복귀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SPC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과거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주가가 9,000원짜리가 최근 5,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폭락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40% 폭락한 이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고 이중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막대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제 막 바닥에서 터졌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 종가 베팅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추천을 드렸는데요. 바로 다음날 플러스 20% 올라갔습니다. 공략하고 그냥 개장하자마자 30분 만에 20% 수익 났는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자, 이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더니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유일하게 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까지는 강세였습니다. 아침에 한번 튀어오르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빠지는 장세에서도 갈놈은
간다. 예, 갈 종목은 상한가를 2번 간다. 야, 이거는 이제 일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노랑톡에 이제 따따블을 꿈꾸시는 분께서 어제 이제 골프를 치러 가셔서 이제 공을 치러 가시느라 이거를 못 팔았습니다. 상한가 갔는데 근데 아침에 올라가지고 이득이네 하고 팔았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 어제 공 치러 가서 못 판 우리 SPC 스탬스 종목 오히려 오늘 좋다. 오히려 네. 좋다. 오히려 이 현상 기록했다. 자, 어제도 제가 상한가를 잡아낸 쌍두마차 민경철입니다. 인사를 드리는 그 오른쪽에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또 상상에 상상을 더한 종목이다. 종목이라기보다 상상에 상상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종목이 만들어준 정말 기특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바닥에서 하시거나 대시대 초입에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는 선택지를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저가에 공략한 게 아니라 이제 막 튀어 오르기 시작하는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지기 시작하는 그날 종가 베팅으로 공략했는데 일주일 만에 매수가 대비 50%에서 60% 가까운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56%인가 55%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일주일 만에 20년치의 은행이자를 챙겼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상한가에 2번을 누려봤기 때문에 네. 평생에 누군가는 있을까 말까한 그런 천운이 계속해서 12월 달도 터지고 있고요. 오늘도 터졌고 어제도 터졌고 지난달에도 터졌고 10월 달에는 더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행운이 반복적으로 터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행운도 결국에는 실력이다? 반복되면 실력이다. 오.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자,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해서 잡아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그 매스터점이 뭐다? 정확하다. 그만큼 그 매스터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의 노하우를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체화시켜서 이렇게 뭐 빼먹는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떻게든 공부해서 네. 내가 공략하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정말 대시세 초입일까 혹은 바닥일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네, 잡는 비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안 보시고 채널 돌리시는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라는 좀 인트로를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올해 지구 반대편에서 마이크론 10% 폭등했죠. 마이크론이 제가 오전장 장전에 슈팅 자리 만들었다. 직전 고가 뚫어냈다라는 건요. 이거는 더 보내겠다라는 의지다. 그렇지 않고서는 뚫어낼 수가 없는데 못 뚫어내는 구간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그 위로 상방이 더 크게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뚫어냈고 오늘 삼성전자도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 좀 강세 섹터로서의 좀 역할을 좀 진행해 준 것 같고요. 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작년에 화이자 관련된 테마 이슈로 폭발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몇 종목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유럽의 가격 폭등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보통은 난방 관련주로 한파가 오면 그때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은 자, 천연가스 유럽 시장에서의 그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몇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토스가 사실 이제 인터넷 뱅킹의 이제 후발주자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후발주자인데 토스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가계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량 규제가 있기 때문에 토스가 100%까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정부에서는 너네는 3%만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양의 대출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를 20조로 평가를 받음에 따라 오늘 토스에 투자한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스가 네, 우리 스타트업일 때 회사일 때부터 네. 투자를 해서 큰 막대한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지분 가치의 폭등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오늘 좀 매기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됐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들 P2E 기존에 우리가 과금을 하고 재미를 위해서만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엑시 인피니티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의 그런 글로벌 게임사들의 주가와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 게임, NFT, 뭐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P2E만 붙으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주가가 몇백 %에서 1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P2E 게임 출시했는데 이제 게임위원회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사행성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회사가 불복하고 소송 걸겠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우리 게임위원회의 그런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송을 진행해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을 하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뭐 테마는 돌고 돕니다. 오늘 올라간 테마 내일 공략하세요가 아니라 내일 또 뜨거운 테마, 내일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내는 종목을 결과적으로는 그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죠. 우리 앵커님께서도 네. 아침에 일어나는 타이밍, 식사하는 타이밍, 주식도 매수하는 타이밍, 뭐 인생도 타이밍, 뭐 우리 밥 먹을 타이밍, 네. 저녁 먹을 타이밍, 자야 될 타이밍, 프로포즈할 타이밍,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정말 내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잡고 나도 상한가를 잡고 싶다 하시면 제가 이제 이런 타이틀을 좀 걸고 여태까지 2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저점 매수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1탄, 2탄에 대한 강연을 제가 과거에 주말에 몇 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제 핵심 노하우만 엑기스로 이렇게 쭉쭉쭉 했던 부분들이 네. 있는데 알려줘도 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복귀. 아우. 물론 모든 거를 다 복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복귀하려면은 지금 방송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압축해서 제가 가장 중요했던 지표들 몇 개 복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표들과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를 더 신규해서 오늘 3탄에 그런 강의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뭐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좀 진행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 실제 랜덤한 종목들을 가지고 네. 저의 이론을 저의 강의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민경철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정말 인기가 높아지고 계신 만큼 인기도 상한가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을 좀 안내를 드리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종목의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함께 그 비법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방송 보시다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좀 2가지를 같이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기본 차트로 좀 바꿔놓을게요. 자, 우리 기본 차트로 바꿔놓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주식이 뭐 고가인지 저가인지 추세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조지표 하나를 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은 보조지표 정말 수십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보조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지표로서 그렇죠. 주식에는 100% 마법의 정말 100% 확실하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RSI 지표를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추가를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고 재무적인 관점, 청산가치적인 부분들, 공시적인 부분들, 오버행 이슈는 없는지 정말 다방면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 기본적인 첫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저는 보조지표 첫 번째 RSI 지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RSI가 자, 우리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가 70 이상이면은 과도하게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RSI가 30 이하이면 이것은 뭐다? 네, 과도하게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종목을 어디서 사야 싸게 사는 거고 어디서 사야 비싸게 파는 건지에 대한 좀 리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SI 지표가 30 밑으로 빠졌을 때 저는 이렇게 빨갛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때 우리 저가에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저가에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주가 2,000원에서 우리 고가 자, RSI 지표가 지금 76까지 올라오는 과정 8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7,000원까지 올라옵니다. 자, 정말 뭐 몇 달 기다렸는데 2,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주가가 약 3배 가까이 폭등하죠. 근데 이 상승을 RSI만 지표만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바닥에 사서 실제 몇 달 만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RSI 지표, 자, 바닥에서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근거가 된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거에 대한 보조 지표 100%는 아닙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SPC 스탬스 종목을 우리는 상한가 이미 2방 잡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우리는 자, 여기서 공략 안 했습니다. 이거 과매도 구간인데 왜 공략 안 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가가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데 자, 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이 조정 구간에서 바닥이 아닌데 우리가 과매도 구간을 보이는 것은 이 지표가 일시적인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이 추세를 다시 저항받고 빠지면 또다시 RSI 지표가 자, 또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적으로 우리 RSI 지표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정확도가 높다 안 높다? 높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과 그리고 이중 바닥에서는 뭐가 높아진다?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매수를 하기 적절했던 구간은 복귀를 해보자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중 바닥에서의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2탄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 또 다른 보조 지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세, 약세 적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파라볼릭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PARA, 그 다음에 SAR이라는 자, 파라볼릭 지표가 있는데 자, 이 지표 지금 제가 설정값을 자, 환경 설정 들어가서 좀 보조 지표의 설명이 좀 보이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이름 표기해가지고 자, 우리 RS 파라볼릭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면은 자, 종가가 자,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추세 전환의 신호를 포물선 형태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는데 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약세일 때는 뭐 노란색으로 하던가 아니면 빨간색으로 하던가 이거 분홍색인데 장미 색깔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약세라고 하면은 자, 나 이거 안 보겠다. 그러면 이제 검정색으로 하든가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자, 강세일 때는 빨간색, 약세일 때는 제가 이제 뭐 회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싸게 사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 기술적인 구간에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면 자, 주가가 약세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는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주가가 고가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 약세 구간이 지속된다는 거는 무섭거든요. 어디까지 약세 구간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빨간색, 이거 뭐죠? 강세로 추세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우리가 늦어도 공략을 해야 된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자, 떨어지는 낙엽 뭐 노래도 있죠. 뭐 떨어지는 낙엽 뭐 어쩌고 뭐 있는데 어쨌든 이 공포의 구간에서 못 산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튀어 오르기 시작하는 여기서 이제 추세의 강세 전환되는 이 시점에 사가지고 이 강세가 마무리되는 자, 주가 2,600원에서 4,500원까지 이 50%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 차트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자, 우리 약세 구간에서는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근데 RSI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막 강세 전환 시작한 자, 이날 제가 종가 베팅으로 추천하는 걸 권고 드렸거든요. 12월 13일 제가 종가 베팅으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우연찮게도 제가 이 파라볼릭 지표를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날이 네, 강세 전환하는 그날이고요. 사실 이거는 대시세 초입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바닥에서 이제 막 강세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늦어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위로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상한가 2번 잡아낸 종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일단은 대시세 초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세 번째 대해서 이제 강의 내용을 진행해 드릴 부분은 추세선입니다.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선입니다. 저가와 저가를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고요. 고가와 고가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정말 산맥처럼 왔다 갔다 등산로처럼 이게 산맥과 산맥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식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인생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산맥도 등산로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딱 직관적으로 저가와 저가를 딱 선을 그어 보니까 고가와 고가를 딱 선을 그어 보니까 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 안 보여지시나요? 네, 너무 어지러운데요. 우리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우리 바닥에서 사야 된다. 우리 RSI 보조지표 활용해가지고 네. 바닥에서 사야 된다. 추세 상단, 우리 과매수 구간에서는 자, 고가 차익 실현 해야 된다. 이 박스권 상단 차익 실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매매 전략을 성립하셔가지고 첫 번째 바닥이거나 대지수 초입이거나 이런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만 좀 하셔야 된다라는 좀 강조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우리 SPC 스탬스라는 종목이 자, 일봉상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일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 이미 우리가 과열 구간으로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RSI 보조지표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혹은 재무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혹은 기업 청산가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의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자, 이동평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이동평균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제 장기 입평 라인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1년 동안의 주가 평균, 우리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자, 검정색과 우리 회색으로 좀 설정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자, 뭐 11선, 5일선, 61선, 121선 뭐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이평선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 이평선은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평선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장기 이평 라인의 매물이 주요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 본 종목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시면 자,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한 장기 이평 라인대의 매물을 뚫어내는 시점부터 이 구간들이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장기 이평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큰 시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뭐 기술적인 지표들을 우리가 뭐 공부하고 네.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RSI 지표, 두 번째 파라볼릭 지표, 세 번째 우리 추세선, 네 번째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에 대한 부분을 거래량을 같이 좀 보셔야 된다. 거래량 터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일단 뭐 거래량이라는 게 일단 뭐 주식에서 뭐 영화 작전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뭐 급등주, 테마주, 뭐 작전주, 뭐 정치 테마주, 무슨 테마주. 실적과 무관한데 갑자기 연속적으로 상한가 막막막 가고 막 유광수 상한가 치는 그런 종목들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그런 뭐 이면에 뭐 누군가의 큰 손에 그런 뭐 움직임들로 인해서 네.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종목들 또한 네.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정말 거래가 많이 발생된 부분들, 내가 많이 뭐 사고 팔고 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일 대비 얼마나 늘어났느냐, 평소 거래량보다 얼마가 더 늘어났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거래 대금이 거래량으로 우리 다 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 대금 터지면서 대시세 분출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이 우리 바닥에서 수익 중량하는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상한가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SPC 스탬스라는 종목은 너무 많이 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자, 우리 KPX 생명과학 종목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자, 이거 좀 너무 좀 보기 어려우시죠? 이거를 조금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조금 뭐 연한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네, 이러면 좀 더 잘 보이실까요? 네네. 훨씬 낫네요. 네, 훨씬 낫습니까? 네. 자, 이거를 좀 회색도 조금만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약한 거를 좀 약한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아까 제가 어떻게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자, 이렇게 과매도까지 빠졌을 때 그리고 이 약세 구간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파라볼릭이 강세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바닥에서 큰 시세를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자, 작년 3월 달에 사가지고 11월 달까지 이거 8개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앵커님? 아니요, 전 못 기다릴 못 기다리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바닥에서 저가매수 하는 법을 알려드려도 8개월 동안
내가 이거 10배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수익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버티는 게 지금 당장 수익 내고 싶고 지금 당장 상한가 가는 종목들 따라잡고 싶고 지금 당장 뜨거운 테마 따라가고 싶은데 주식은 어차피 테마는 돌고 올라간 종목 더 올리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거 매집 잘해가지고 10배 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 주식시장에서는 첫 번째 바닥에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이 네, 불변의 진리다. 주식시장에 100%인 진리는 없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방법은 네,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저는 이제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이제 일본 쌀 선물 시장에서부터 이제 그 가문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 가에 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백 년 전에 일본 쌀 선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가문의 비법이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거였습니다. 정말 간단한 비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간단한 비법을 한다면 우리 작년에도 큰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자 대시세 초입으로 들어가는 자 조금 콜라보레이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자 과매도 구간에서 이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내는 거래량이 터진 날을 제가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1년선 라인이 지금 체크가 잘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1년선이 자 여기까지는 없다가 여기서부터 그려졌거든요. 그럼 여기 라인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시점이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그동안 거래대금이 없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 입형 라인 1년 동안의 KPX 생명과학의 주가 이동 평균치를 주가가 낮다면 여기가 제가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저항 라인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부터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주식시장에 천명된 것이고 실제로 바닥에서 미비한 거래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거래대금 빵 터지니까 그리고 장기평 라인을 돌파하니까 그 이후의 차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렇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주가가 이 장기 입형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갔고요. 장기 입형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갔고요. 장기 입형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장기 입형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장기 입형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주가 과거 대시세 초입 6,000원짜리가 결과적으로는 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까지만 해도 10개월 걸렸던 게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했으면은 큰 그림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거의 뭐 1000% 정정했습니다. 네, 5배 정도의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 직전의 거래대금보다 더 많이 터지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 거래대금이 직전에는 막대한 거래대금이었으나 그 이후에 또다시 모더나 관련된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또 장대항봉의 캔들을 또 뽑아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 캔들의 시가와 종가는 주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막대한 거래대금, 그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만들어진 이 캔들의 저가는, 즉 시가는 앞으로 이 종목에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시가 영역대 6,700원을 체킹을 해보고 그 이후의 차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6,7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34,000원까지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PX 생명과학처럼 주식이라는 게 자, 첫 번째 급락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간 조정을 통해서 우리 매물을 바닥에 매집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매집이 끝나면 주요한 박스권 상단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그리고 혹은 또다시 이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돌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스윙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대금 터질 때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직전에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들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저는 이런 구간에서의 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 2,500억의 종목들 중에서 오후장까지 가장 수급이 세게 유지가 되는 종목 딱 한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달에만 상한가 6종목, 이번 달에도 상한가 6종목. 정말 누군가에게는 10년 동안 상한가 한 번도 잡기 힘든데 저는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리대금 터지는 시점, 네, 우리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시점들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정말 대시세의 초입의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약속드렸던 네. 이제 멘토님 저는 지난 강의 1강도 받고 2강도 봐서 이평선 알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 알고 있습니다. RSI 보조지표 알고 있습니다. 뭐 파라볼릭 다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더 콜라보레이션을 또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면 여기서 플러스로 더 드릴 게 있단 말씀이실까요?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조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주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재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공시적인 부분들. 이 회사가 뭐 무상증자를 하진 않는가, 특정 뭐 공시적인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가. 다섯 번째는 오보행 이슈가 없는가. 과거에 저가에 발행된 전환사채나 유상증자의 물량이 있지는 않은가. 큰손들의 단가가 현재가 대비 월등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물량이 투여되는 시점에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인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안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 정도는 판단하고 거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보조지표들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른쪽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TS 네, 켜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지표 추가를 네,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사케다 전법 뭐 이러면서 뭐 일본에서 뭐 캔들을 뭐 분석하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일목균형표도 뭐 그런 네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로 이제 움직임을 뭐 5개의 선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게 뭐 저항 라인에 대한 부분들 뭐 선행 지표 보조 후행 지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의 매물들을 좀 한눈에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네.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기준선이 있고 전환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선행 스팬, 후행 스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우리 시청자분들 본 화면 캡처해 두시고 네, 조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라인 설정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전환선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가 조금 밝은 녹색으로 하고 자 그리고 기준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하고 바꾸겠습니다. 자 파란색을 26일 동안에 이제 과거 이동 평균으로 하고 기준선을 이제 밝은 초록색으로 하고요. 자, 선행 스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설정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선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선이 자, 이 초록 색깔 선이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전환선이라는 건데 이 전환선이 지금 26일 동안에 정정하겠습니다. 초록색이 이제 네, 지금 제가 설정을 설정을 잘했네요. 자, 지금 파란색이 26일 동안에 주가 이동 평균이고 지금 초록색이 78일 동안에 주가 이동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어떤 지지선을 우리가 좀 어떤 보조지표를 뭐 지지 구간으로 잡느냐,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잡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는 이제 장기 입형 라인에 대한 돌파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구름대 영역을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뚫어낸다면 여기서는 대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 구름대를 이탈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힘없이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의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큰 그림에서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기간 조정했다가 나중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구름대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야 거기가 바로 우리가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적인 부분들에서 좀 직관적으로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구름대에 대해서 영역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 거래량이 막대하게 터졌습니다. 그럼 이 매물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결과는 여기 구간에서의 매물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구름대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본전만 오면은 물량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은데 이거를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구름대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주가를 빼고 기간 조정하면서 구름대와 주가가 만나는 시점에서 이제 거리대금 터트리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매물을 소화해서 매물벽이 약해진 구름대를 보다 쉽게 좀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구름대를 뚫어내려면은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매물이 여기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구름대가 손절할 사람들 하고 기간 조정 못 버티겠다, 나는 손절하고 다른 종목 타겠다 해서 구름대가 이만큼 낮아졌으면은 상대적으로 구름대가 2만 원에서 15,000원 형성되어 있었던 시점보다는 구름대가 자, 매물 구간이 자, 만 원에서 8,5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게 조금 돈을 조금 쓰고도 여기를 뚫어내기 수월하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결국에는 고가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일 수 있는데 그 매물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는지 구름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 장기 이평 라인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 강력한 제가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저항 라인을 계속해서 저항받고 빠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보지 못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화이자 관련된 이슈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8,900원을 돌파하면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목균형표 관점에서는 이 구름대 라인 우리 9,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을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이것도 대시세 초입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기준을 내가 어떤 보조지표나 어떤 부분들의 초점을 잡고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시세 초입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부분들에서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해 드렸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또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이 우리 바른손 ENA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바른손 ENA 종목도 자, 이 종목을 어디서 우리가 좀 샀으면 좋았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면, 자,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영화 그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요? 지하에서 이제 짜파구리 먹은 거. 네. 두 개가 좀, 네, 기생충. 네, 이게 영화 깜짝이야. 기생충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5번 갔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바른손 ENA 종목이 과거 이제 영화 기생충 관련주로 상한가를 좀 5번 정도 기록했었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급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있고 그 다음 폭등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 사야 저가에 사느냐, 어디서 사야 대시세 초입에서 사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보조지표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고점에서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 과매도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자, 여기가 우리가 자, 이렇게 과매도 구간까지 빠진 시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싸게 잡아야 되는 바닥이다. 근데 여기서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파라볼릭 지표가 강세 전환되는 시점에는 공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여기서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원과 자, 여기 1,400원 라인에서 박스권 구간을 만들었던 종목이 자, 이렇게 만들었던 종목이 자, 이렇게까지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1,400원 라인 이 박스권 기간 조정 오랫동안 거쳤던 종목이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제 막 여기를 뚫어내는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자, 이 시점이 바로 대시세 초입이다 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자, 이런 박스권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주식이 1,800원만 오면 주가는 계속 빠져. 이거 계속 팔아. 왠 줄 알아? 1,800원만 오면 반복적으로 계속 빠지니까 너가 2,000원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본전에 팔지 마. 너는 수익 내고 팔지 마. 너는 1,800원에만 팔아. 이런 일련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입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800원 라인을 강하게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은 사실 자, 여기서 던질 사람들은 못 버티고 던지고 물량은 저가에서 확보한 물량을 우리 특정 누군가는 주가를 크게 들어 올려서 크게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대시세 초입은 뭐니 해도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뭐 장기 입형 라인이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파라볼릭 지표상의 이 구름대, 이 매물대를 뚫어내는 것이 바로 이 큰 그림에서의 대시세 초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바른손 ENA 뭐 대시세 초입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과거까지는 제가 뭐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조지표만으로만 실시간으로 랜덤하게 어디서 사면 좋은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주가가, 자,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폭락장 때문에 주가가 뭐 1,000원 초반대까지 좀 과매도 구간을 좀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차트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RSI 지표가 지금 30 밑으로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 우리가 과매도 구간,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중바닥입니다. 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우리 1중바닥, 2중바닥, 3중바닥, 저가 매수 영역대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 1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제가 칭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중바닥, 정확도를 더 높인 10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여기서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시세를 반납한 추세하단 3중바닥 영역대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의 정석, 세 번째 정확도를 높인 그런 저가 매수 기회로 시청자분들 활용해 가실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저는 이 종목을 10월 달에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10월 달 그동안의 이 조정 구간, 박스권, 이 과매도 구간에서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이 터진 날 여기서 종가 베팅하는 거 권고 드렸고요. 추천하고 일주일 만에 9%, 1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근데 다시 매수 기회 주고 오늘 또다시 상한가에 갔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뭐 이번 달에 공략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노려본 게 아니라, 자, 이 조정 구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강세 전환하거나 거래대금 터지거나 이런 날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10월 초 제가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장기 입형 라인 이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을 딱 돌파하는 그 시점에 종가 베팅으로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좀 단기간에 냈었던 종목인데, 자, 어찌됐건 이제 수익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수익권 매도 기회를 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 직전의 박스 상단을 또다시 뚫어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른손 ENA 뭐 자회사들 뭐 합병시킨다라는 이슈와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더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더 큰 그림에서는 자, 여기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또 다른 시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오늘 또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뭐 제 기준에서의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네. 자,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 뭐 앵커님이 좀 궁금하신 종목들 랜덤하게 좀 체킹을 해주시면은 그 종목들이 과거 어디서 우리가 저가 매수하기 좋았는가, 네. 어디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판단이 되는가, 앞으로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어디였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정말 저희끼리도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살짝 나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민경철 위원님께서 함께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단기간에 상한가 종목만 벌써 총 8개를 잡아내신 것 같고, 맞나요? 아, 사실 더 많은데. 더 많은데. 11월 달에만 6번 잡았고, 아. 12월 달에만 6개를 잡았는데, 네. 10월 달에는 더 많이 잡았죠? 그러면 저희가 카운팅한 것보다, 센 것보다 더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서울 경제 방송에서 제가 추천하고 상한가를 간 게 네. 12개, 그러니까 총 12개인 거고, 지난달 6개, 이번 달에 12개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 추천한 종목들 들고 오면은 손가락으로 다 못 셉니다. 발가락으로도 못 세요.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을 저도 쭉 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쭉 봤는데, 눈에 띄는 거 그럼 아무거나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오늘 시장 봐주시면서 게임주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네네. 게임주 안에서 또 잡아낸 종목들이 있어서 궁금한데, 제가 지금 보는 종목은 웹젠이 눈에 띄는데요. 네네. 그것 이외에도 혹시 게임주,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핫했던 테마였잖아요. 네네. 네, 종목을 좀 봐주시면서 게임주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얹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우리 뭐 방송부장, 외모부장님이신 우리 앵커님께서 웹젠을 또 찍어주셨기 때문에 웹젠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구름
구름대 일목균형표는 너무 우리 방송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 혼자 하는 거면은 확대해가지고 안경 끼고 이렇게 해서 볼 텐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막 구름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지워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웹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차트를 확대해서 봤을 때 어디서 사면 좋았는가. 자, 이렇게 딱 착한 마음씩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딱 눈에 보이죠. 어디서 사야 저점인지. 안 보이시나요? 네. 안경 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게요. 오늘 방송 다시 보기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정말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근데 그 싸게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대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포에서 내가 이거를 정말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공략을 못 하더라도 이제 파라볼릭 지표까지 콜라보레이션이 더해지는 강세 전환되는 시점 주가가 12,500원, 1,500원 구간에서는 공략해가지고 이거를 2만 원까지 들고 간다.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기 전까지 이 상승 추세를 바닥에 사가지고 공략한다. 이게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굿, 베리굿인 매매 전략이 되겠고요. 자, 대시세 초입이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는 자, 차트를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과거의 박스 상단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구간이 저항 라인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저항 라인을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여기를 물량을 한번 소화하더니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여기를 뚫어냈습니다. 뚫어낸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가 분명히 저항 라인인데 여기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 빠져야 할 때 안 빠지고 여기를 힘있게 거리대금을 빵 터뜨리면서 여기를 딱 돌파했습니다. 대시세 초입이다? 대시세 초입이다. 그러고 나서 차트를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리대금 터진 캔들이 큰 그림에서 보시면 자, 대충 이런 차트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자,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기간 보유를 쭉 하시거나 나는 이거 못한다. 나는 시간 중요하다. 나는 이거 빨리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전의 고가를 거리대금 빵 터트리면서 뚫어내는 시점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대시세 초입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 보시면 자 뚫어내자 19,000원을 뚫어내자 이 19,000원 구간이 강력한 뭐로 바뀌죠?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주가보다 추세선이 밑에 있다면 지지 구간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추세선이 주가보다 높게 했었죠. 그럼 여기가 저항입니다. 근데 이 저항을 뚫어냈습니다. 뭘로? 거리대금을 터트리면서 뚫어냈다라는 거는 과거의 저항을 지지로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저점 다지고 이중바닥 다지고 자, W자의 패턴을 그리면서 주가가 폭발했는데 이 폭발하는 과정 안에서도 보시면 자, 폭발하는 과정 안에서도 자, 직전의 고가가 자, 23,800원입니다. 여기 저항받고 저항받을 것 같았는데 이게 웬걸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막대한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긴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보고 가도록 하면은 거래량이 점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고가에서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데 쭉쭉쭉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한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말씀드린 구간들 차트 보시면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쭉쭉쭉 늘어나니까 주가가 자 4만 원까지 폭발합니다. 자 14,000원, 19,000원, 23,000원짜리가 100%가 올라요.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근데 자 고가에서 박스권 구간 가져가다가 갑자기 고가에서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다가 거래대금 미비하자. 주가 어떻게 됩니까? 자 5만 원짜리가 23,000원까지 힘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 거래대금 매수세 줄어들 때 그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를 진행하시고 나의 매수는 바닥에서 혹은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시점들을 잘 탑승해서 그리고 돌파 구간에서 이런 매물들을 뚫어내는 시점에 공략을 잘 하셔야 된다. 네.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근 차트 보시면은 웹젠이라는 종목에 어디서 매수하기 좋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복귀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 한번 줬고요. 두 번째, 그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지금 이중 바닥의 매수 기회를 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박스 상단을 뚫어낸다면 앞으로 웹젠, 게임, NFT 관련된 이슈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 물론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미리 준비한 종목이 아닙니다. 정말 바닥이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해야 된다. 이런 종목은 삼성전자 포함 모든 종목들에 해당되는 말이고 네. 종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고가에 사서 손실이 난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종목과 그 종목을 어디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3탄 우리 강의 영상에서 남겨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상한가 잡아내시는데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 팁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가 오셨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저희 위원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는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혹은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정말 상한가를 잡아내는 남자답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경제TV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